42세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현대 축구 역사상 가장 지배적이고 도발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세리에 A를 정복하고 리그 1을 지배했으며 유럽 전역의 수비수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절대적인 자신감, 힘, 그리고 반항심으로 가득 찬 대중적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수백만 팬들에게 질라탄은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무적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와 트로피 뒤에는 더 어두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훈련장, 자아 충돌로 독살된 라커룸, 훈련으로 위장된 굴욕의 순간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삼켜진 원한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승인이나 용서가 필요 없는 나이에 질라탄은 한 번도 미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5명의 이름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로 한 결정은 경쟁의 열기 속에서가 아니라 이미 역사에 기록된 경력의 조용한 여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은퇴 후 성찰적인 대화 중에 질라탄은 성공이 그의 여정의 쓰라림을 지원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어떤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였습니다. 축구는 결과물을 요구했고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관점을 바꿉니다. 계약, 라커룸, 그리고 권력 게임에서 벗어난 질라탄은 더 이상 누구도 보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압박을 받자 그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가 결코 존경하지 않았고 결코 용서하지 않았으며 결코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밝히기로 동의했습니다. 5위, 펩 과르디올라,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목록에 있는 첫 번째 이름은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지능과 통제로 명성이 높은 감독이지만 스웨덴 공격수에게는 매우 다르게 기억됩니다. 그들의 길은 질라탄이 엄청난 기대와 기록적인 이적료로 합류했던 바르셀로나에서 교차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엄격한 시스템에 대한 복종을 요구했지만 질라탄은 자유와 본능에 따라 번창했습니다. 훈련 중에 질라탄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고 말이 적어졌으며 더 많이 지적받았고 점차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한 사건은 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실망스러운 경기력 후 과르디올라는 팀원들 앞에서 그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고 전해지며 질라탄을 스타가 아닌 문제아로 전락시켰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과 맞지 않아 라는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경기가 지나고 출전 시간은 사라졌으며 대화는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질라탄에게 가장 아팠던 것은 전술적 불일치가 아니라 존중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는 과르디올라가 정직함보다 통제를, 대립보다 권위를 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조용한 배제는 오래 지속되는 분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질라탄은 그 시기가 자신의 분노를 얼마나 깊이 형성했는지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4위, 파비오 카펠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에게 파비오 카펠로는 공감 없는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질라탄이 이탈리아에 있을 때 시작되었는데 당시 카펠로는 대화보다는 계층을 통해 통치하는 훈육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질라탄은 거리를 느꼈습니다. 훈련은 엄격했고 대화는 짧았으며 칭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질라탄이 경기장에서 골과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리더로서 신뢰받기보다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느꼈습니다. 균열은 질라탄이 부당하게 표적이 되었다고 믿었던 긴장된 경기 후에 깊어졌습니다.
라커룸에서 카펠로는 그의 헌신의 의문을 제기하며 개인주의가 팀 전체에 해를 끼친다고 암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말들은 날카롭고 공개적이었습니다. 팀원들 앞에서 굴욕을 느낀 질라탄은 침묵을 지켰지만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문제는 비판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된 방식이었습니다. 차갑고 경멸적이며 최종적이었습니다. 카펠로는 질라탄이 경멸하는 유형의 감독을 구현했습니다. 충성을 요구하지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감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존경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경력이 다른 길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립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질라탄에게 카펠로는 단지 강인한 감독이 아니라 개성을 억압하는 통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3위. 올라프 멜베리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결코 원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들 중 올라프 멜베리는 가장 개인적인 이름으로 두드러집니다. 둘 다 스웨덴 국가대표였고 신뢰와 당열을 공유해야 할 팀 동료였습니다. 대신 그들의 관계는 질라탄의 초기 경력에서 가장 악명 높은 훈련장 갈등 중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격렬한 세션 중에 멜베르그의 무모한 태클이 폭력적인 대립을 촉발했습니다. 말이 오갔고 분노가 폭발했으며 주먹이 오갔습니다. 이 사건은 멜베르그가 입원하고 질라탄이 스쿼드에서 고립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질라탄에게 상처는 싸움 자체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멜베르그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고 믿었습니다. 경쟁적인 공격성을 개인적인 적대감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질라탄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언론은 그를 악당으로 묘사했고 멜베르그는 피해자로 그려졌습니다. 그 불균형은 깊이 타올랐습니다. 몇 년 후 질라탄은 그 순간을 후회 없이 그러나 쓰라린 감정으로 회상했습니다. 그에게 멜베르그는 전문성으로 위장된 질투를 상징했습니다. 질라탄의 부상, 그의 자신감, 평범함을 거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팀 동료였습니다. 주먹은 잊혔지만 배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라탄의 마음속에는 그 균열이 결코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2위, 미노 라이올라 경력의 대부분 동안 미노 라이올라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를 클럽 정치로부터 보호하고 유럽 전역에서 그의 길을 협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파트너십 뒤에는 질라탄이 결코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던 깊은 긴장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커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질라탄은 자신의 머리 위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있으며 야망보다는 영향력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회상하는 한 에피소드는 계약 분쟁과 관련이 있었는데 약속이 이루어졌다가 조용히 조정되었습니다. 질라탄은 클럽과 에이전트 간의 권력투쟁 한가운데에 놓여 노출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상황에 대해 질문했을 때 답변은 차갑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축구는 사업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충성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질라탄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어떤 감독이나 상대방의 비판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라이올라는 가족과 같았습니다. 그 유대감조차 압력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신뢰에 대한 그의 시각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라이올라가 자신의 성장에 미친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보호가 계산으로 변했던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보다는 조용한 실망이 라이올라를 질라탄 목록의 최상단 가까이에 확고히 자리 잡게 했습니다. 1위,
조세 무리뉴,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목록의 최상단에는 한때 존경하고 신뢰했으며 주저없이 따랐던 조세 무리뉴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승리, 공유된 전투, 그리고 상호 야망을 통해 형성된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무리뉴는 질라탄의 갈망, 그의 자아, 지배하려는 그의 욕구를 이해했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갈등과 통제 속에서 번성하는 두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렬함 자체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압력이 고조되던 시기에 왔습니다. 이때는 결과가 더 이상 관계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질라탄은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고 미묘하게 비난받으며 점차 무리뉴 계획의 핵심에서 멀어졌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비밀리에 이루어지던 대화는 제스처, 교체, 그리고 침묵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나 명확하게 이해된 한마디가 가장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선수도 시스템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라탄에게 그것은 원칙이라기보다는 거절처럼 들렸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전술적 불일치가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무리뉴 감독은 이제 권위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질라탄은 그들의 공동 성공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존경의 전략으로 녹아내린 방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 수준에서 신뢰가 깨지면 어떤 트로피로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질라탄의 눈에는 이것이 무리뉴가 그가 가장 미워하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돌이켜보면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이 목록을 후회나 화해에 염원 없이 제시합니다. 각 이름은 존경심이 깨지고 결코 회복되지 않은 순간을 나타냅니다. 성공은 그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쳤지만 갈등은 그에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영원히 멀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5명의 남자들은 골이나 트로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립, 침묵, 그리고 배신을 통해 그의 경력을 형성했습니다. 질라탄은 완벽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단지 정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 한 가지 질문은 답 없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다시 말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이름이 아직 말해지지 않고 남아 있을까요?